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그러니까 정책의 흐름을 이야기하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아까 통화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의 전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출 규제 완화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은 중단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은 이제 끝났죠. 이제 지금 여태까지 도시재생으로 묶인 지역, 뭐 특히 창신동이라든가 아니면 서계동 대표적인 지역이잖아요. 지금 창신동과 서계동 같은 지역은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하고 싶어서 난리법석인데 도시재생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묶여있는 지역은 그 기간 동안은 못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서계동은 올해인가 내년에 도시재생 사업구역이 풀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창신동은 좀 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구역이 풀리면 바로 재개발로 전환을 할 겁니다. 자, 뉴스 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요, 대출규제 완화, 금융위와 곧바로 상의할 것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총선 바로 전에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잖아요.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가? 같은 얘기죠. 대출을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왜? 이게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은 집을 못 사고 누구만 부자가 됐어요? 돈이 있는 사람만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자, 이거는 이제 별도의 얘기인데요. 잠깐 그 얘기만 하고 좀 넘어갈게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득격차. 소득격차로 인해서 사회 불균형이 상당히 심하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소득격차. 소득은 뭐죠? 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매달 벌 수 있는 급여 같은 걸 소득이라고 하잖아요. 뭐 월세 수입이든 급여든 아니면 뭐 자영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것들은 매달 들어오는 게 소득입니다. 이 소득격차 시대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소득격차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무슨 자산격차 시대가 와본 거예요. 자산격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소득이 있어도 여러분 집을 못 사요. 아시죠? 여러분 연봉 1억인데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정말 웃긴 얘기가 연봉 1억인데 집을 못 사. 아파트를 못 사고요. 자산이 있는 사람이 또 아파트를 사는 거야. 자산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 열심히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자산이 있어서 자산으로 돈을 계속 불리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산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아이러니한 거죠. 대출을 규제해버리니까 집이 없는, 대출을 규제하면 집을 못 살 줄 아는 거야. 매매가 이루어지면 거래량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니까 대출 규제를 막아버린 겁니다. 대출 규제를 막아버리면 집 못 사겠지 했는데 왜인걸? 무주택자나 연봉 1억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대출 40% 해주니까 10억짜리 주택을 어떻게 사? 못 사는 거야. 그런데 누가 사?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80억씩 딱딱 주고 현찰도 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야지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 판로를 열어줬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에라도 대출 규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대출 무주택자에 대한 몇 퍼센트? 40%가 아니라 이제 60%까지 대출 규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누가? 우리 이호성 정책실장님이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지 되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못 해준다는 얘기다. 자, 보세요. 이승호 정책실장이 대출 규제는 못 해주는데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단체가 마음을 모아서 공급을 늘리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니까. 하루아침에 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중앙정부, 지자체, 기초단체가 마음을 모아서 공급을 늘리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한 10년 동안 앞으로 공급에 대한 드라이브는 상당히 강하고 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급 원자재,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원자재, 공급 원자재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집 사지 말라고, 우리 대출도 다 막을 테니까 집값 떨어질 거 아니니까 집 사지 말라고 했다가 인제 와서 5억짜리 아파트가 11억, 12억이 됐는데 인제 와서는 대출 해준다고 합니다. 집 사라고. 참 답답한 얘기죠. 예. 대출을 못 해줬으니까 그동안 현금 부자들만 집을 많이 산 거죠. 그죠?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주택 대출 규제 6월 이후에나 검토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민주당, 당에서 부동산 시장 안전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들한테 얘기입니다. 무주택자라든가 생애 최초 구입자들한테, 각종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지금 40%인, 담보대출을, LTV, DTI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40%에서 이제 6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60% 정도만 대출을 해줘도 사실상 진작해 주셨어야 돼요. 사실상 이런 건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 저도 제 1년 정도의 제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대출 규제는 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죠?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시장에서 뒤처지는 거야. 한 1, 2억 모자라서 지금 못 사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대출만 조금만 더 해줬으면.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은 1, 2억 갖고 안 돼. 5, 6억이 더 있어야지 되는 거야. 정말 피를 토할 이야기죠. 피를 토할. 거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대출 규제는 이 이낙연 대표가 했었던 대출 규제는 뭐냐면 기존 대출입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무주택자라든가 생애 최초 주택자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대출 좀 많이 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신규 분양 대출도 DTV와 LTI 규제에 대한 완화, 어떻게 아파트값의 60%까지 한도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양 시장도 이제 또 볕이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그동안, 그러니까 서울시에 이제 웬만하면 9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그러니까 9억짜리 분양 아파트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왜? 토지 공시 가격이 올라갔고,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안 가요. 이제 대출을 못 받는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이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을 못 받아요. 대출을 안 해주니까. 9억 이상은 추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또 완화하는 거야. 말씀드렸죠? 세상은 삥삥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다 찾아온다. 예, 이거는 이제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금융위에서 이달 중 공식적으로 이거는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담보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되고요. 그래서 금융위는 부처 협의를 통해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중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어땠냐면 연소득 8천만 원이 넘으면 안 돼.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살 때만 LTV 10%를 높여서 50%까지 대출을 해줘요. 그런데 봐봐요. 서울에서 6억 이하 아파트는 이제 6억짜리 빌라밖에 없어. 빌라밖에. 6억 이하 아파트는 없어. 그러니까 빌라 살 때만 대출해주겠다라는 거야.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걸 없애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60%까지 아마 해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 인플레이션 시대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지 되고, 향후 최저 5년에서 10년간 서울 주택 공급은 없습니다. 3기 신도시는 불투명하고 재개발 재건축은 무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주택 원자재 가격이 급등이 될 거예요. 주택 원자재 가격이 정말 급등이 될 겁니다. 급등. 정책의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얘기했죠? 모두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자, 모두 제자리로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모두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어요. 보면 규제를 풀었어요. 대출을 조금씩 해주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대출부터 시작해서 기존 주택에 대한 대출까지 지금 보유세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당청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선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거야. 조금씩.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현상이 아닌 방향성이 중요합니다.